아이 키우기에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손마진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지금 한 450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450이요? 거의 AI가 거의 다 해주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여러 명이 해야 될 일들을 프로그램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엄마가 직접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육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온라인 셀러로 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가족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네, 지금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네, 아이도 8시 반 정도에 학교를 가서,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가요? 네네. 지금 이제 8살이라서 1학년이라서, 음. 걸어서 아이 걸음으로 한 5분 거리에 학교가 있어서 네네. 아이가 혼자 등교합니다. 아침 식사는 그럼 하신 거예요? 아침에 이제 아이 간단하게 챙겨주면서 저도 같이 뭐 급하게 좀 먹고요. 남편분도 네. 그럼 아침 식사 챙겨주시나요? 남편은 너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요즘 그게 트렌드이긴 해요. 요즘 네, 누가 알아서 잘. 챙겨주나요? 네. 네. 그럼 집 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네, 저희 아이가 네. 이제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최근에 이사를 와서 뭐 많이 없고요. 집이 너무 네. 깔끔해가지고. 네네. 그 전에는 엄청 아이들 짐이랑 많았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조금 많이 줄이고 비우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 방이고 아직 1학년인데 책상을 못 사줘가지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가 책 읽고 뭐 게임하고 하는 놀이방 네, 로 하고 있고 그럼 보통 어디서 일하세요? 지금 저는 주로 집에서 이제 혼자 일을 해서 이렇게 식탁에서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간단하게 거실에서 하시는 거 집중이 잘 되세요? 네. 혼자 있을 때는 네, 조용해서 가끔 카페처럼 음악도 틀어놓고 대표님 그럼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아이가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등교를 하고 이제 저는 한 10시 전까지는 좀 집안일을 하고 좀 정리하고 아이 먹은 것도 치우고 네, 집안일 하다가 이제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고요. 아이가 한 이제 2시 좀 넘으면 이제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때 좀 간식 챙겨주고 그러니까 낮에는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제 업무를 보고 그 이후로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 이제 뭐 숙제도 봐주고 뭐 공부도 봐주고 아이랑 놀아주고 오후에 이제 남편이 오면 이제 남편이 좀 아이를 맡아주면 이제 그때 조금 네, 한두 시간 정도 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아이 그럼 학원 같은 건 안 가요? 아이 학원도 가요. 가는 날이 조금 달라서, 네, 제가 데려다 줘서 이제 거기서 라이딩을 해야 될 때는 또 노트북 가지고 가서 잠깐 짬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하시나요? 네, 카페를 가던 아니면 뭐 차에서 잠깐 보던 그렇게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주로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지금 여기가 지금 평택이잖아요. 언제부터 평택에 계신 거예요? 저는 유년 시절을 좀 평택에서 보냈고 이제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조금 나가 있었다가 네, 이제 남편이 또 여기 평택에 가까운 데서 일을 해서 이제 친정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좀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기업을 지원하는 협회에 다녔었고 비영리 기관인데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전시회도 지원하고 이런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국제협력팀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들 해외 전시하는 업무를 맡아서 했었고 여러 나라에 출장도 다니고 그런 업무를 하다가 인력 양성 쪽에 인재개발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그런 교육 쪽에서도 네,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아예 사업 관련된 일은 아니었네요?
네, 전혀 전혀 음. 다른 일을 했었죠. 컴퓨터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셨죠? 뭐 문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네, 주로 컴퓨터로 사용을 해서 네,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그 프로그램 다루는 건 또 네.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응하고 또 육아하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네네.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죠.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네, 몇 년 네. 동안 지금 된 거예요? 아이 태어나서 한 1년 정도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한 7년 정도? 네, 육아만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아이 케어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고, 이제 아이가 기관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제 일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씩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을 지금 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뭐 따로 있을까요? 아이가 이제 기간에 가면서 이제 제 시간이 조금 생겼고 다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직장에 가서 9 to 6라고 하죠. 6시에 와서 아이를 받고 이러기에는 아이가 기간에 너무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좀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회사가 아니더라도 약간 부업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거였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 키우기에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구매대행 그럼 어디서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가 먼저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하고서는 친구를 찾아갔죠. 친구가 이제 이거는 배워야 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 가르쳐 주실 분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친구는 구매대행은 아니었고 위탁하는 걸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탁보다는 구매대행이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에 제일 좋지 않았나 싶어서 네, 구매대행을 하게 됐어요. 그럼 구대 판단을 그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제 구매대행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많이 알아보다가 부대판다님이 서 과장님 채널에 나온 걸 봤죠.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사업가 마인드? 그때 배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인터뷰에 나오셔서? 네. 그래서 배대지를 차리셨을 때 많이 말리셨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확장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를 열심히 잘 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잘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나 둘씩 확장해 나가는 걸 보고 저분은 좀 뭔가 비범하고 좀 남다르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께 가면 잘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판다님께 네, 구매대행을 배웠죠. 인터뷰 때도 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알려준 거를 복기해가지고 네, 똑같이 하신다고. 그래서 네, 서 과장님이 하신 거를 똑같이 배울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뭐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나 뭐 해?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약간 부업처럼 이렇게 했었고 조금 성과가 나면 자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남편도 많이 응원을 해줬던 것 같고 남편은 사실 이제 제가 경력 단절이 되는 걸 좀 안타까워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를 도움을 받고 같이 경력 단절 되지 않고 제 커리어를 쌓기를 좀 원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다시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저한테 활력이 될 거니까 네, 찬성하고 많이 지지해 줬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한 1,200 정도? 그럼 손마진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지금 한 450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450이요? 네네. 그럼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네, 3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지금 구매대행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작하신 지? 제가 기존에 배웠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잘 못했어요. 봄에 네, 다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 구매 대행을 조금 더 잘 하고 싶다 해서 한나 대표님 수업을 들었고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네, 진행을 했어요. 그럼 매출이 벌써 2달 만에 지금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럼 매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수업 들으면서 6월 중순부터 최근 7월 중순까지 매출이고요. 매출은 한
원 조금 넘게 나왔고, 예상 마진액은 저희가 배송비를 임의로 넣은 거고, 네. 실제 마진액은 실제 저희가 배송비가 발생된 거를 넣은 금액. 그런데 지금 아직 입력 중이라서 네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상 마진액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 죄송한데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은 수업 때 네. 이렇게 배운 프로그램인데 주문 처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마켓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문 현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내가 예상되는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럼 매출은 어떤 방식으로 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 사용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한 가지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켓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지금 몇 개 정도 상품 올리셨어요? 네, 저는 픽투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10,000개 정도가 차 있고 네. 아 이게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만 10,000개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마켓별로 등록된 상품 수고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10,000개 정도. 그럼 직접 다 올리시는 거예요, 상품을? 네, 지금 판다 대표님이 알려주신 소싱 프로그램 사용해서 제품에 대해서 뭐 지재권 이슈가 없는지 이거는 팔아도 되는지 한번 검수를 마치고요.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게 제품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품들을 지금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국의 타오바오라는 판매처에서 제품들을 소싱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타오바오만 중국 사이트인가요? 네, 맞아요. 거기 있는 상품들은 다 중국어로 돼 있지 않아요? AI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네, 번역도 해주고 옵션명도 다듬어주고 아 진짜요? 편리한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상품명도 지금 다 한국말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픽투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상품명도 바꿔주는 거예요? 수업 때 배웠던 네, 소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소싱 프로그램 통해서 이런 상품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얼마큼 책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출을 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AI가 거의 다 해주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여러 명이 해야 될 일들을 프로그램이 나눠서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제 의자 키보드 거치대를 주문을 했는데요. 네. 그 제품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제가 어제 1대1 게시판에 좀 남기긴 했는데 아, 네. 그걸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러면 고객님, 제가 확인 후에 네, 취소 네. 처리 도와드리고 다시 주문해 주시면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방금 무슨 전화예요? 지금 고객님이 주문하시면서 옵션을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 좀 이렇게 확인하고 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보통 CS가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나요?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화 받는 거에는 이렇게 큰 제약이 없어서 CS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평균적으로 CS 문의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매일매일 다른데 많이 오는 날은 진짜 전화기를 붙잡고 살고요. 어떤 날은 좀 문자로 네, 문의 주시는 내용 받아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분들은 좀 뭐 문자로 CS 처리를 좀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표님은 직접 전화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는 거에 제약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상품 문의나 이런 것들 잘 대응해드리면 주문으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CS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반품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반품 받아본 적 있어요. 지금 혹시 네. 뭐 집으로 받으시나요? 네, 집으로 받고 있고 도착한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이게 다 반품이에요? 네. 대표님 이거 직접 뜯어봐도 돼요? 네. 저도 온 다음에 안 뜯어봤는데 한번 같이 뜯어보실까요? 요거는 업소에서 네. 감성 그런 빗자루 음,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주문하셨다가 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신 음. 건이고 네네. 보통 그럼 이게 지금 많은 건가요? 아니요 거의 1,000만 원 넘게 판매를 했지만 지금 들어온 게 다예요. 1,0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이제 내 건이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나쁘지 않다. 네, 반품률은 10% 미만인 것 같아요. 네. 오, 그건 뭐예요? 요거는 그 연결해서 쓰는 밸브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도 네. 자기의 물건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저보다 고객님들이 더 잘 알고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냉온풍기. 이제 선풍기랑 겨울에는 이제 온풍 기능이 함께 있는 그런 냉온풍기인데 지금 많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람이 시원하지 않으셨대요.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네. 그 에어컨 같은 그런 시원한 그런 걸 기대하셨는데 조금 그거에 못 미치셨는지 반품하셨어요. 이 반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우선 상태를 보고 고객님이 반품하셨을 때 만약에 파손이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쿠팡에 확인 요청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배송 중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배대지에 파손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물건들은 당근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얘는 키보드 진열장인데 이게 살짝 끝에가 조금 이렇게 좀 나무가 살짝 이렇게 좀 뒤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원목이다 보니까 제가 할인 제안을 드렸는데 그냥 새로운 제품 사시겠다고 해서 반품 주셨어요. 네. 근데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써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받아보신 CS 중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기억나는 건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야외 욕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먼지가 쌓이니까 욕조 덮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문하셨는데 옵션에 있는 사이즈랑 댁에 있는 그 욕조랑 이게 좀 사이즈가 안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주문 제작으로 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셨고 사실 구매 대행은 현지 제조업체랑 이렇게 소통해서 발주를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고 기존 기성 사이즈에서 가공을 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품을 받으시고선 원래 기존 기성 사이즈가 맞으셨던 거예요. 주문 제작한 사이즈가 또 안 맞으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옵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주문 제작 사이즈였으니까 옵션에는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성 그 옵션을 선택하시게끔 했는데 자기는 그 옵션을 선택했다. 주문서에도 그렇게 있고 자기는 그걸로 주문한 게 맞다.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문 제작 요청하셨던 부분을 그래도 기록이 있어서 고객님한테 확인시켜 드렸고 다행히 이제 착오가 있으셨던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CS 많이 들어오면 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좀 좋으신 고객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힘나는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CS를 조금 잘 대응해 드리면 고맙다고 그렇게 뭐 사업 번창하길 바란다 그리고 신뢰가 간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힘이 나죠. 지금 거의 2달 되셨잖아요. 하신 지. 네네. CS 처리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생겼을까요? 대응해 가면서 조금씩 배우는 것도 있고 노하우라기보다는 조금 저는 좀 차분하고 좀 친절하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해요. 고객님들이 뭐 화가 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막 배송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좀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웬만하면 다들 좀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차분하게 말씀 잘하세요. 대표님 보통 산책 많이 하세요? 가끔 일하다가 좀 머리 식히고 싶을 때 좀 근처 카페에 가기도 하고 아이랑 오후에 같이 공원에 산책도 하기도 하고 여기 집 앞에 이렇게 물 받아놓고 연못 같은 게 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 물이 너무 더럽다. 물이 조금 더러운데요? 여기 진짜 밤에 진짜 시끄러워요, 개구리가. 아, 개구리가 있어요? 여기? 네네. 개구리 많아요. 그리고 대표님 스트레스 쌓일 때는 어떻게 푸세요? 저는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셨나요? 네, 그때 좀 한동안 그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조금 심하게 와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 직장을 얼마나 다니셨죠? 제가 첫 직장을 한 6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6년 동안 직장 다니다가 경력 단절 됐잖아요. 네. 그때 그 심정은 어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이 이렇게 키우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저는 행복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조금 더 내가 옆에서 케어해주고 싶다. 부모님의 도움을
들 수도 있었는데 조금 엄마가 직접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조금 크고 이제 기관에도 보내고 시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제 나도 조금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 이전처럼 다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 구매 대행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매 대행은 일단 이제 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고 리스크가 적고 그다음에 적은 자본으로 처음에 시도해보기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여러 개 다루다 보니까 그 제품을 구매자분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많으시고 제가 현지 제조업체랑 소통해서 안내를 드려야 되고 이런 CS 같은 부분이 네, 비중이 좀 많죠. 대표님, 지금 한 달 정도 매출 나셨잖아요. 매출이 나기 전과 후의 삶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막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서 이렇게 체감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긴 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혼자 외벌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좀 생산적으로 경제활동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생겼다는 게 좀 기쁘고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지. 네. 그럼 대표님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아이랑 한 달 살이? 네,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어떤 나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서 아이랑 같이 가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추억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너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네,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표님, 그럼 나중에 아이가 사업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나중에 대학 안 가고 나는 사업할 네.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알 수 있다고 하면 대학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공부라는 거에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 하면은 그 대학은 뒤늦게 가도 상관은 없다 생각해요. 대표님은 앞으로 첫 번째 단기 목표는 뭐예요? 우선은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안정화 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러려면 이제 조금 제 일을 좀 위임해서 이렇게 뭐 직원을 채용하든 알바를 채용하든 해서 일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도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지금 단기적인 목표고 어떤 걸 도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는 사실 너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로스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좋은 제품을 만나면 브랜딩도 하고 싶고 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든 일단 시작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적게라도 아니면은 뭐 작은 도전이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배워가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육아 때문에 일을 좀 쉬다가 좀 대표님처럼 이렇게 사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줄 말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겪었던 일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육아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육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신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촬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많은데 네.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이었고요. 나중에 매출이 많이 늘면 한 번 더 나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